2부 방송에서는 풍산정계의 괴사를 살펴봤습니다. 3부 방송에서는 풍산정계의 효사와 역사적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풍산정계에 어떤 한것 같은 말이 들어있는지 정말 궁금하군요. 풍산정계. 그러면 효사의 문. 효사는 바로 이것들이 효사입니다. 예. 효사는 위에서 아래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효사 원문의 초육을 봅시다. 초육은 홍점 무간이니 소자려 하여 유언이나 무군이라. 풍산정. 무슨 말이냐? 초육은 기러기가 물가에 점점 다가가는 것이니 소자에게는 위태롭고 말이 있으나 허물은 없느니라. 기러기가 이제 물가로 점점 다가가는 것입니다. 풍산정. 점점. 무슨 말이냐? 상전, 초육, 상활, 소자 지려나 어무구연이라. 상전에서 말하기를 소자에게는 위태로나 어에는 허물이 없느니라. 해설, 초육. 산천의 해설 봅시다. 산천의 해설. 초육은 양이 점점 성장하는 풍산점의 시기에 어머로서 하부의 맨 밑의 자리에 위치하고 축적하는 힘이 아직은 미약한 어린애입니다. 초육의 바로 위에는 유기가 있으며 상부에는 홍하는 자기짝이 음이니까 자기짝이 아니죠. 자기짝이 없다. 이와 같이 자기짝이 없으면 괴롭습니다. 이와 같이 초육은 풍산점의 시기에 상부에 자기짝이 없어서 주변의 동물들과 가까이 안 지낸다. 주변의 동물들하고 이제 가까이 지냅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육에 대하여 기러기가 물가에 점점 다가가는 것이니 소자에게는 위태롭고 말이 있으나 허물은 없느니라 하였다. 효사원문 유기. 유기는 홍점무반이라. 음식이 강간하니 기란이라. 유기는 기러기가 넓은 바위에 점점 다가가는 것이라. 기러기가 이제 바위로 이제 다가가는 것입니다. 날아서 마시고 먹는 것이 즐거우니 기란이라. 상전에서 보시죠. 상전 유기. 상활, 음식 강간은 불서 보야라. 상전에서 말하기를 음식 강간은 본디 배부르지 아니하였느라. 본디 배부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산천에서 보셨어요. 산천에서 유기. 유기는 양이 점점 성장하는 풍산점의 시기에 어물어서 아래 소승계의 가운데 자리에 바르게 위치하고 어물은 바른 자기 자리입니다. 상부에는 홍하는 자기짝이 음이면 양이 된다. 자기짝이 있네. 자기짝이 있으면 좋습니다. 유기는 바로 아래에 초육이 있으며 바로 위에는 구삽이 있다. 이와 같이 유기는 풍산점의 시기에 상부에 자기짝인 구호가 있어서 나아가면 만나서 화합한다. 자기짝이 있으니까 나아가면 만나서 화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기에 대하여 기러기가 넓은 바위에 점점 다가가는 것이라 마시고 먹는 것이 즐거운 기라니. 나가면 자기 짝이 있고 또 이게 바른 자기 자리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하는데 즐거운 자리입니다. 또 싸움은 구삼. 맞다. 그리고 이 주역 효사라는 것은 이 국가적인 차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역이라는 것이.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응용하는 것이 개인적인 차원, 유비와 제갈공명의 상이기 때문에 주역의 효사 설명을 바로 해석하려면 안 되고 유추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그것을 꼭 인지하시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삼은 홍점무륙이니 부정이면 불복하고 부인이라도 불육하여 흉하니 이어구하니라. 이제 구삼은 기러기가 산마루에 점점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제 반까지 다가가는데 이제 산마루에 이제 점점 다가가는 것입니다. 지아비가 정벌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지엄이가 잉태하여도 기르지 못하여 흉하니 도적을 막는 것이 이로우니라 했다. 상전 9.3 상전에서 뭐라고 봅시다. 상활 부정불복은 이군하여 취하여 부잉불육은 실기도야요 이용오고는 순상보야라. 상전에서 말하기를 부정불복은 무리를 떠난 것이니 취한 것이고 부정불복은 무리를 떠나서 취한 것이고 부잉불육은 그 도를 잃은 것이야. 도를 잃은 것. 여자가 이제 남편 없는 사이에 이제 애를 뵀으니까 도를 잃은 것이고 이용오고는 유순하게 서로 지키는 거야. 유순하게 이제 서로 지키는 것이야. 산천에 써봅시다. 9.3 9.3은 양이 점점 성장하는 풍산점의 시기에 하부에 하나뿐인 귀한 양으로서 제일 높은 자리에 바르게 위치하래요. 귀한 양입니다. 바르게 위치하고 활동하는 힘이 극치에 도달했다. 9.3은 바로 아래에 유기가 있으며 바로 위에는 육사가 있다. 그리고 상부에는 홍하는 자기짝이 양이면 음이 되는데 자기짝이 없네요. 자기짝이 없으면 좀 괴롭습니다. 이와 같이 9.3은 풍산점의 시기에 상부에 자기짝이 없으니 주변의 음들에 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음에 둘러싸여 지낸다. 그래서 이런 9.3에 대하여 기러기가 산바루에 점점 다가가는 것이니 지아비가 정벌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지엄이가 잉타하여도 기르지 못하여 흉하니 도적을 막는 것이 이론이라. 이 자리가 좀 흉한 자리입니다. 좀 결혼 자리입니다. 음들에 둘러싸여. 이 싸움은 그 다음에 육사는 홍점 무목이니 혹독 기각이면 무구리라. 육사는 기러기가 나무에 점점 다가가는 것이니 혹 그 가지를 얻으면 허물이 없으리라. 이제 바위에서 이제 나무까지 이제 왔습니다. 나무까지. 상전 육사 상활 혹독 기각은 순이 손낼세라. 상전에서 말하기를 혹독 기각은 유순하여 공순하기 때문이라. 산천에서 육사는 양이 점점 성장하는 풍산점의 시기에 상부에 하나뿐인 귀한음으로서 그렇죠. 귀한음 이제 상부에는 맨 밑에 바르게 위치하고 육사는 바로 아래에 9.3이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 9.3이 있습니다. 바로 위에는 조그만 구호가 있다. 그리고 하부에는 자기짝이 음이면 양이 되는데 자기짝이 없네요. 이와 같이 육사는 풍산점의 시기에 하부에 자기짝이 없으니 자기짝이 없으면 괴롭습니다. 양들에 둘러싸여진다. 양들에 둘러싸여져 주변에. 그래서 이러한 육사에 대하여 기러기가 나무에 점점 다가가는 것이니 혹 그 가지를 얻으면 허물이 없으리라. 근데 음으로서는 이제 양들을 둘러싸여 있어도 그나마 괜찮은 것입니다. 그 가지에 앉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싸움은 구호를 봅시다. 구호는 홍점 무렁이니 부 3세를 불잉하나 종막지성이라 길하리라. 구호는 기러기가 언덕으로 점점 다가가는 것이니 지엄이가 3년 동안 아기를 잉태하지 못하나 끝까지 막히지는 아니하여 비로소 이기니 기라니라. 상전을 보세요. 상전 구호 상활 종막지성길은 덕소원녀라. 상전에서 말하기를 종막지성길은 원하는 바를 얻는 것입니다. 산천에서 보세요. 산천에서 구호는 양이 점점 성장하는 풍산점의 시기에 양이죠. 상부 소승계 가운데에 바르게 자리하고 이 자리는 가운데 자리는 엄청 좋은 자리입니다. 하부에는 홍하는 자기짝이 있다. 홍하는 자기짝이 양이 음이 된다. 그죠? 자기짝이 있네. 여기가 있네. 자기짝도 있고 좋은 자리, 정말 좋은 자리입니다. 구호는 바로 아래에 육사가 있으며 바로 위에는 상부가 있다. 이와 같이 구호는 풍산점의 시기에 하부에 자기짝이 있으나 자기짝이 있지만 바로 아래에 육사가 있었어. 자기짝을 맞는데 음을 맞는다. 근데 이제 음이 이게 양이면 음이 자기짝인데 바로 이 음 때문에 조금 이제 자기짝을 만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는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호에 대하여 기러기가 언덕으로 점점 다가가는 것이니 지엄이가 3년 동안 아기를 잉태하지 못하나 끝까지 막히지는 아니하여 비로소 이기니 기러기라.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제 자기짝을 만나는 게 어려운데 결국에는 자기짝을 만납니다. 육사가 아무리 방해를 해도 결국엔 자기짝을 만납니다. 그게 하늘이 정해진 운명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찌하여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상구를 보시죠. 상구. 상구는 뭔 상구? 상구는 홍점무육이니 기후가용이니 길하리라. 상구는 기러기가 산꼭대기로 점점 다가가는 것이니 나무에다가 이제 산꼭대기까지 올라가. 그 날개깃을 어피로 살려만 하니 길하니라. 상기를 봅시다. 상전상구. 상활 기후가용위역일은 불가란야에서라. 상전에서 말하기를 기후가용위역일은 어지럽히지 못하기 때문에 산천인 해설 봅시다. 산천인 해설 상구. 상구는 양이 점점 성장하는 풍산점의 시기에 양으로서 상부소성계의 제일 높은 자리에 있죠. 활동하는 양의 힘이 극치에 도달해 있다. 상구는 바로 아래에 존엄한 구호가 있으며 하부에는 홍하는 잘짝이 양이 어머야 되는데 잘짝이 없네. 잘짝이 없으면 괴롭습니다. 이와 같이 상구는 풍산점의 시기 제일 높은 자리에 위치하고 하부에는 자기짝이 없으니 바로 아래에 존엄한 구호를 가까이 하며 시국을 돌아온다. 자기짝이 없어서 이제 구호와 함께 이제 시국을 돌봅니다. 존엄한 이 자리가 정치로 본다면 대통령 자리, 이 자리는 이제 전임 대통령 또는 이제 국가원장. 그래서 이러한 상륙에 대하여 기러기가 산꼭대기로 점점 다가가니 그 날개깃을 어표로 삼을 만하니라. 기란이라 하였다. 여기까지가 산천인의 주역에서 전자책으로 풍산전개의 효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풍산전개는 어떤 한강과 같은 말이 있었습니까? 풍산전개의 한강과 같은 말. 풍산전. 기러기가 점점 날아서 바위에, 그 다음에 나무에, 그 다음에 산꼭대기까지 오릅니다. 풍산전. 유비와 제갈공명이 만나는데 자기 짝을 만나서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만나는데 구호자리가 좀 많이 정말 좋은 자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만나지 못하는데 결국에는 자기 짝을 만난다. 제갈공명과 유비의 만남, 상고철에서 겨우 정말 만납니다. 그 말이 한 것 같은 말이 아닐까요? 그 다음에 또 지연이가 아기를 잉태해서 남편이 없는 사이에 아기를 잉태해서 잘 지키지 못해서 아기를 잉태해서 어떤 불행을 겪게 되는, 그러니까 고dom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또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런 말들이 이제 또 그거는 이제 반면교사 이제 우리가 이제 경계해야 될 이제 그런 환경 같단 말이죠. 그런 말이 또 있었습니다. 유비가 제갈공명을 만나. 제갈공명이 유비를 만나기 위해서는 자기 짝을 만나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서 좋은 짝과 만날 때까지 곱게 지키면서 잘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고dom을 지켜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위와 아래가 이제 점점 성장해서 이제 서로 자기 짝을 만나는 이런 풍산점의 역사적인 사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산천이는 어떤 역사적인 사례를 들었을까요? 산천이는 풍산점의 역사적인 사례로 무엇을 들었느냐? 클레오파트라의 정략결혼을 풍산점의 예를 들었습니다. 이 산천이 간략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사적인 사건, 클레오파트라와의 정략결혼. 클레오파트라는 폼페우스를 추격하여 이집트에 온 카이사르의 도움으로 다시 이집트 파라오 자리에 복귀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카이사르와 가까이 지내며 그의 아들 카이사리온을 낳았다. 클레오파트라와 카이사르가 이제 서로 이제 결혼해가지고 카이사리온을 낳았습니다. 기원전 42년 카이사르가 암살당하자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의 신복이었던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협동하였으며 3년 후에 안토니우스와 결혼했다. 결혼 후 그녀는 남편 안티누스의 권력투쟁을 경제적으로 도운 대가로 페니키아, 유다 등의 쓸모있는 영토를 할량받아 확장하였다.
이집트를 막 이렇게 확정하죠. 하지만 악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에게 안토니우스가 크게 패배하자 남편인 그러면서 남편인 안토니우스가 죽자 클레오파트로는 남편을 따라서 자살을 했다. 이게 바로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로의 정략적인 결혼. 카이사로 그 다음에 카이사로의 신복이었던 이제 안토니우스가 이제 클레오파트로를 결혼합니다. 결혼해서 결국에는 이제 죽죠. 네. 남편을 따라 자살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초역에 해당하는 인물, 역사적인 사람 초역에 해당하는 누구 있을까요? 초역에 해당하는 인물은 프톨레마이오스 13세였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13세는 이집트를 지배한 파라오로서 자신의 누나인 클레오파트라와 권력을 놓고 경쟁합니다. 자기 누나 클레오파트라와 경쟁하는 사람. 6위에 해당하는 인물은 안토니였습니다.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는 카이사르의 충실한 부하로 그의 군대 지휘관이자 행정가였고 그의 사후 옥타비아누스 레피두스와 함께 제2차 3도 정치를 했다. 그 다음에 93에 해당하는 인물. 93에 해당하는 인물은 누구 있을까요? 93에 해당하는 인물은 바로 클레오파트라였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의 도움으로 이집트 파라오 자리에 복귀하였으며 카이사르의 신복이었던 안토니우스와 정략 결혼하였다. 그 다음에 이제 육사에 해당하는 인물은 누가 있을까요? 육사에 해당하는 인물은 브루투스였습니다. 브루투스는 로마 공화정 말기의 정치인이며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암살자 중 중요한 역할을 맡은 한 사람이었다. 카이사르를 죽였죠. 브루투스 네 맞아 하면서 카이사르가 죽였죠. 구호에 해당하는 인물은 누구 있을까요? 구호에 해당하는 인물은 바로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를 꺾고 로마 제국의 초당제가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구에 해당하는 인물은 누구 있을까요? 상구에 해당하는 인물은 카이사르였습니다. 카이사르는 폼페우스를 꺾고 로마 정권을 장악하였으며 믿었던 부하 브루투스에 암살당했다. 카이사르는 이제 브루투스에 암살당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례 자세한 그 설명은 사친의 주역해설 전자책에서 구입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산천인의 주역해설 전자책으로 풍산전개의 효사와 그 다음에 역사적인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풍산전개를 마치겠습니다. 유비와 제갈공명이 만나 그 만남이 풍산전개가 있는데 이 유비와 제갈공명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유비가 제갈공명을 만나기 전에 유비 간우 장비에서 도원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동결을 맺었는데 유비가 제갈공명을 상고천에서 모셔오자 장비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어디 이름도 없는 선생을 모셔와서 우리 동결을 맺은 그리고 전쟁터에서 생사고력을 함께한 우리를 그렇게 소홀히 대하다니 하면서 불평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유비에게. 그래서 이제 유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우 장비야 제갈공명과 나의 사귐은 물고기가 물을 만나는 사귐이다. 그러니까 질투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형님하고 사귀면 뭡니까? 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유비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유비가 이야기하기를 아우들아 너희들과의 사귐은 수어지교가 아니라 수목지교였느니라. 수목지교 복숭아 나무 밑에서 결을 맺었으니까 이제 수목지교였다고 합니다. 수어지교와 수목지교. 이상으로 27회가 아니고 28회 유비와 제갈공명의 사귐은 풍산전개였습니다. 풍산전개를 산천인의 주역해설 전자책을 통해서 계명, 벼사, 효사, 역사적인 사례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29회 방송,
29회 방송은 뭐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29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28회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